건강한 청감을 만들자. 듣는 감각이잖아요. 되게 듣는 감각에는 왜 이렇게 무딜까? 청감 문화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바이오필리아라는 게 사실 사람들은 현실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바이오필리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운드울프의 박소연 대표님 오늘 모셨고 소개 겸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울프의 박소연이라고 하고요. 근데 왜 울프예요? 별 의미는 네.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첫째로는 좀 꽂혔으면 좋겠다. 사운드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울프가 그리고 늑대가 하울링이 있잖아요. 멀리까지 공명하는, 그래서 아울 울면 그런 것들의 공명을 뭔가 좀 늘려나가자 괜한 의미부여를 나중에 이제 붙이게 됐죠. 건강한 청감을 만들자. 그러니까 청감이라는 게 듣는 감각이잖아요. 보는 것들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되게 듣는 감각에는 왜 이렇게 무딜까? 라는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듣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청감 문화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파게 된 게 아무래도 바이오필릭한, 그러니까 그 자연에 있을 때 저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근데 자연은 사실 저희가 자연에 진짜 확 갈 수는 없잖아요, 공간적으로. 근데 자연의 이제 새소리만 들어도, 물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감각을, 그 자연의 공간을 우리가 소리로 가드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약간 가드닝의 관점을 사운드로 대입해서 이제 가기 시작했던 거죠. 박소연 대표님께서 이제 생각하셨을 때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운드스케이핑 시장은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운드스케이핑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공간 안에 소리가 설계돼서 청각 경험 자체를 아우르는 경험이 될 텐데, 카페만 가더라도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도 틀고 그렇게 하잖아요. 난 디자인을 하고 싶어. 그냥 우리 카페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 클래식을 틀든 재즈를 틀든 정도의 일환으로만 쓰였다면은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해외에서는 자연의 소리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음악을 더 쌓고 소리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앰프를 나무통 안에 이제 달아서 이 자연의 소리 자체가 사람들이 거닐 때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디자인된 약간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감각 중에서 실제로 제가 유일하게 소비하지 않는 감각이 청각이었어요. 일반적인 소비자의 시선이 참 돈 많이 써봤자 헤드셋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사운드 울프를 처음 만나 뵙고 바이오필리아의 제일 중요한 이 청각이라는 분야를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자리 잡힌다면 정말 폭발적으로 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운드 울프를 회사의 그런 좋은 관계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주주십니다. 최근에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꿀벌들을 위한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벌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재들을 많이 하는 이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운드를 이용해서 벌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않고 그 정원에서만 머물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꼭 정원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미러의 정원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만, 여기에 사운드 테크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많은 동선 설계를 통해서 인식 개선도 할 수 있고 이들의 활동성이라든지 생산력도 높일 수 있고 디자인력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각적인 건 눈에 이제 바로 보이니까, 이제 청각적인 거 같은 경우에 굳이 이게 뭔가 잘 디자인된 게 뭐고 잘 디자인이 못 된 건 뭐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직은 한국에서는 통용돼서 활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글로벌 F&B에서는 맥도날드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그 패스트푸드라는 이름처럼 목적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음악 같은 경우에도 BPM이 굉장히 이제 120, 막 이렇게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BPM 120이면 보통 우리가 듣는 음악에서 어떤 류예요? 보통은 이제 댄스 음악, BTS 노래.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이게 1분에 이제 몇 번 그러니까 리듬을 쪼개서 가느냐. 저희 심장 박동이 이제 1분에 한 60에서 80까지 막 이렇게 가잖아요. 박동수에서 사실 그게 펄스가 비례한 거긴 하거든요. 그 내 심장 박동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이제 저 그 노래 되게 좋아요. 하트비트. 왠지 그 멜로디가 꽂히더라.
JYP. 뭔가 저희가 그런 운동할 때도 이렇게 빠른 노래 들으면 더 이렇게 맞아요.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비트가 빠른 것들을 하면 밥도 빨리 먹게 된다. 빨리 먹고 빨리 나가고 다시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고 회전율을 높여야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거의 근데 그건 이제 공식이라고 봐야죠. 그 쇼핑몰 같은 데서도 그렇고 백화점에서도 클래식 막 네. 나오고 조용하고 오래 거닐게끔 하는 거랑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네요. 진짜.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지금의 이제 별장의 개념이긴 한데 소세원이라고 정원과 자연을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고 별장의 개념이 조선시대에도 실제로 있었고요. 지금 이제 소세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쉬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경부터 지금의 바이오필릭 요소들을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먹는 거부터 이렇게 쉬는 동안 뭐 사운드의 레이어까지 다 조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결국은 이제 건축 분야에서도 시퀀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과 비슷할 것 같은데 정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정원 안에 딱 있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 안에 들어가면 앉게 되는 스팟이 있고 그런 공간의 레이어를 조선시대부터 하고 있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선비가 이제 만든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운드 스케이핑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송출되는 소리나 주파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채워지고 세련된 것만 요즘 트렌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존 케이지라는 음악가가 4분 동안 연주를 하지 않고도 디자인으로서 연주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의 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음악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네. 4분 33초라는 작품은 사실 배경을 보면은 존 케이지가 아예 무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침묵 안에서 본인의 심장박동 소리나 이런 본인의 몸에서 흐르는 그 소리를 느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나온 곡이 4분 33초라는 곡인데 그래서 그때도 되게 논란의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900년대니까 공연장에 와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러 오는 그쵸. 거죠. 그래서 피아노 딱 준비돼 있고 하는데 딱 연주가 시작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엄청 긴장하고 이제 딱 무슨 연주를 할까 듣고 있다가 10초 지났는데 시작. 약간 웅성거리는 소리? 되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요소들까지 다 합쳐진 것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음악이 단순히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은 이런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는 소리, 그냥 부딪히는 소리, 그러니까 그 모든 소리들이 재료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무음 자체도 하나의 디자인이 된 예시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이제 저희는 소리가 공간을 나누는 구획으로 용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알려주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소리가 동선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처음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던 게 머레이 쉐이퍼라는 이제 미국의 작곡가이자 환경음악가였는데 그분이 키노트 사운드라고 하는 그게 있고 사운드 마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아예 배경과 공간을 뭔가 상징하는 어떤 상징음 그리고 알림음이 되는 종이 소리를 들으면 이 도서관이 떠오르는데 밥솥에서 나는 소리 뭐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해서 그런 시그널이 되는 소리로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사실 이제 배경음으로 깔리는 이제 기조음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잘 못하죠. 사운드 마크라고 하는 개념은 보신각의 종소리 같은 특정한 이제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그게 잘 디자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잘 맞물려서 그 방식이 사실 무궁무진한 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뭐 뉴욕이라든지 서울도 그렇지만 도심 안에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 소리, 사람 소리와 정원의 소리를 충분히 이거를 차폐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식물의 조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일부러 분수를 이렇게 둬요. 그래서 물소리로 이 소리를 차폐를 시키고 나무들은 오히려 이 착용에 집중을 하지 차폐를 시키진 않고요. 식물로는 더 멋지고 좋은 경관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소리를 막는 의도로 쓰게 되면 빡빡하고 답답하고 이런 용도로밖에 안 쓰이거든요. 근데 이걸 물소리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특히 도심에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유독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가장 필요할까? 대표님 어떤 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요?
지금 서울이란 도시를 생각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는 필요한 소리보다는 줄여야 되는 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스킹할 수 있는 소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동감해서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소리를 만들어야지 하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콰이어트한 이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 마스킹의 기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음악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점차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뭔가 앞으로 이런 사운드스케이핑이 더 대중화되고 저희가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동선을 설계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 요소로도 사용하겠지만 공간과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 아예 상품으로까지 리테일적으로 소비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뭐 B2B로 이제 공간에서 많이 이런 걸 보여주게 되겠지만 B2C의 개인 소비로도 이제 저는 사운드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나에게 필요한 소리라는 건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상대적일 것 같고 소리들을 찾아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이런 문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좀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달의 소리들을 저희 채널에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한 달에 한 번? 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새로운 이제 바이오필릭한 경험을 소리로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쌓아보면 어떨까. 뭐 이게 진화론적으로 이 새소리는 이 새는 천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새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평안함을 찾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타야 될 때면 진짜로 그런 새소리라든지 물소리를 그냥 듣고 가면은 저는 도심을 걷고 있지만 꼭 새가 있고 물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뭔가 그런 플레이리스트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준다면 비어갈 수 있는 음악, 가릴 수 있는 음악, 이걸로 사람의 마음을 뭐 설계할 수, 디자인할 수 있는 음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